한국 사회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학생들의 소명 교수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들이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영적인 기둥들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공부를 지배하게 해주시고 직장을 지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주시고 주의 나라의 뜻답과 세워주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선생님들과 교육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중고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교육을 좀 잡았으면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았다고요. 얘들 상담하면서 교육에 힘이 못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돈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돈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수단이에요? 선생님 집중해봐. 돈이 목적이야? 수단이야? 수단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어떤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때 이런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대학교 가서 예수를 안 믿게 되고 세상대로 가게 되고 직장에 파묻혀서 돈 버는데 연연하게 되고 세상에 힘들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직장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해놓으니까 세상 가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얻는데 또한 직장을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워하니까 너무 부담감을 갖게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또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해서 직장을 준비할 때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고 대학을 준비할 때 원활하게 준비해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거죠. 알았죠? 네. 자, 계산하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1학년, 2학년이랑 큰 차이가 없어. 대동소이해. 알았죠? 1학년 때 지금 1학년들이 바뀌는 거, 지금 2학년들이 바뀌는 거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요. 고1 1학년들이 고3 됐을 때 바뀌는 것들, 고2가 고3 됐을 때 바뀌는 것들은 뒤에다가 자료 배치해놨으니까 꼭 끝나고 나서 받아갈 거예요. 알았지? 알았죠? 그럼 3분의 1%가 3분의 1 이상 수식으로 주면요, 그게 지식 비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예, 학생부 종합했는데 얘는 거의 내가 학생부 누구가 있다는 거 뒤통수 맞는 거죠. 막 사고들도 맞아요. 대박사입니다. 자, 하나 안 하는데 오늘 자료가 좀 드렸어요. 맞죠? 우리 수능도에서 수능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요. 물론 그게 대부분은 수능 없이 반영하죠. 그래서 몇 가지다? 네,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장점을 찾아야 돼. 1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 이 3가지 내가 수시를 지원하고자 해요. 이 3군데 다 하긴 쉽진 않아요. 물론 이제 다 잘해요. 전교 1등이면서 전교 5등 안에 들면서 논술도 잘해. 그 다음에 서류까지 갖고 있어. 정말 그런 인간들 있죠.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시모듈이 있어요. 33.7%죠? 7%? 예상 잘해야 됩니다. 7% 뭐죠? 이게 정시모듈이 뭐예요? 뭐로만 뽑는 거예요? 예, 수능으로만 뽑는 거예요. 정시모듈은 수능으로만 뽑는 거예요. 수능 점수로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식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최저로 안 한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학생 교과서에요. 내신은 1.5등급, 1.2등급 나오는데 수능점수 안 돼가지고 떨어지는 비율이 60, 70%. 60, 70%가 수능점수 안 돼가지고 떨어져요. 누가 너한테 왔어? 나한테 선생님 수능점수 반영 안 하는 대학교 교과만 반영하는 대학교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 경쟁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얼마나 전교 1등
종교 이름도 여러분 전형이 요구하는 것이 적을수록 경쟁률이 높을까 낮을까? 엄청 꼭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차라리 요구하는 게 많은 곳을 찍어보면 나을 수 있어. 왜? 거기는 사람들이 정하려고 해? 안 해? 안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는 거야. 요구요금이 많은 데는 그만큼 지원율이 떨어져요. 더욱 기회가 많을수록 공간, 빈공간, 길, 그거 많고 지혜로울 수 있다. 그렇죠. 네. 한 개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따로 있어요. 이것은 변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 그래서 뭐로? 수시로 성적 좋은 애들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얘는 정말 대학교 이 사람들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더 성적 좋은 애들 빨리 선점하려고, 빨리 뺏어가려고 수시로 더 많이 뽑아버려요. 여러분 시공대학 가고 싶어 하거든. 그치?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난 이렇게 생각해. 내가 좀 유명한 대학 갔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성실했다는 거야. 내가 그만큼 성실했다는 거야. 그것을 내 기업에서 그걸 반응하는 거죠. 아, 얘가 좀 중고등학교 때 좀 성실하게 공부했구나. 이걸 반응하는 거야. 물론 대학교 지방대 가더라도 지방대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그 유수대학에 다니는 애들보다 실력 못지않게 실력을 늘릴 수 있어요. 정말로. 지방대 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력이 늘려서. 지방대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높이는 사람들 물론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평가는 또 괜찮은 대학교 나와야 이렇게 성실했구나 라는 것을 반영해서 주요 대학교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을 무도하고 안 믿는다는 거죠. 싶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을 보세요. 많이 뽑죠? 주요 15개 대학교는요, 학생부 종합 그 맡기는 덩어리를 보면 27.5% 뽑아요. 근데 전체 대학은 18.5% 뽑고요. 그만큼 학생부 종합은 뭐 하고 자는 거예요? 자사고이고, 특목고이고, 외고이고 다 뭐 하잖아요? 선정하는 거예요. 여기 스펙을 요구하는 거 맞지? 그만큼 주요 15개 대학이 뭐예요? 네. 종합으로만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학생들만 선정하는 거예요. 정말 나빠요. 정말 나빠요. 야, 노술도 보세요. 노술 보세요. 노술 막대기 경험을 보세요. 야, 200개 대학은요, 4.2%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주요 15개 대학은 몇 퍼센트라고 봐요? 18.3%. 네. 수능을 통해서 나쁘고. 근데 수능이 요즘 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술도 같이 보는 대학은 굉장히 많아요. 좀 실력이 좋은 학생들 변별하기 위해서. 자, 넘어가서 이제 정말 세부사항은 거기 내가 잘 적어놨어. 잘 정리해놨어. 잘 줬어. 이거 읽어보고, 야, 1학년들 지금부터 연구해야 돼. 1학년들 니네 인생이 귀한 거야. 엄마 아빠가 학원도 보내주고 엄마 아빠가 공부하게 해주고 니들 공부방도 마련해주고 공간도 주고 용돈도 줬다며 공부해야 됐다며. 게을러서 안 했다면 여러분 탓이야. 그럼 게으른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다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데 아빠가 공부 안 했다면 그건 너희들 탓이야. 이게 게으른 거야. PC방에 가 있고 말이야. 친구가 어울려다니.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은 공부라고. 엄마 아빠 공부할 요금 만들어줬으면 공부하라고. 1, 2, 3학년만 고생하자고. 알았어? 오케이? 난 정말 마음이 간절해요. 우리 중고등 모두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 원하는 어떤 대학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뿌듯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돈도 많이 들고 그 돈도 모아고 선교사, 교회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 근데 내가 사회생활 하다가 말입니다. 갑자기 해외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발견했어. 근데 내가 영어가 안 돼. 그럼 그 기회 내가 잡을 수 있냐? 그렇죠. 나는 그 필라의 윤유세장의 그 말을 아직도 명확히 기억해요. 필라의 윤유세장, 그게 지전적인 인물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회장이 되기까지 자기가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그 동기와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영어였다고 이야기해요. 영어를 하니까 그만큼 뭐 하게 돼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공학을 하고 싶어요. 자동차공학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수학이나 물리가 안 돼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 그게 아름다운 꿈이에요. 그 꿈을 이뤄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그게 한시합니다. 하나님이 하려는 거잖아. 그게 도움되는 거잖아. 소리사님 후원하는 거잖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도움되는 거잖아. 알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면. 알았지? 오늘부터 해. 이거 오늘 돌려보자. 알았어? 미끄러졌으면 괜찮아. 정말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표기 5등급짜리고 표기 3등급 만드는 사람을 정말 숱하게 봤어요. 수능에서. 표기 막 4등급짜리, 표기 2등급, 2.5등급 만드는 거 숱하게 봤어요. 여러분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만 고생하자. 알았지? 올해만 집중하고 끝내자. 정말로 예외가 아니에요. 자, 학생이 불가부터 교사를 영위하는 거고. 그 다음 또 뭘 요구하게 왜? 예, 어떤 대학은 또 수업이나 어떤 면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학생도 좋아하는 만큼 그렇게 심화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매일 뭐라고 당연히 에이스는 상위권 대학은 이 두 개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세부를 이기고 나오고. 이게 제재예요. 대부분의 대학이 이 정도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았지? 자, 지금 여기 강북대. 강북대가 몇 등급 될 것 같아요? 강북대가 한 2.5등급 됩니다. 2.5등급 좀 요구해요. 몇시? 이과도 한 2.5등급. 아주대는 한 2등급. 그 다음에 문과는 2등급. 그 다음에 이과는 한 2.7등급, 8등급 요구해요. 몇시? 그런데 뭐가 안 돼갖고 수능 점수가 안 돼갖고 떨어진 애들이 60에서 50% 떨어져요. 예, 학생부 많은 거 100% 뽑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 데는 경쟁이 정말 세요. 거의 뭐 전국에서 1등을 해요. 많이 하는데요. 그러지마. 딴청 피우지마. 나봐. 집중해. 날 봐라. 깨워줘. 나 봐야 돼. 3학년 때는 2학기만 봐는 거예요. 그럼 그 2학기가 영향력이 커요, 안 커요? 그렇죠. 3학년 2학기 때까지 4시간 해줘야하는 뜻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누가 준비해야 될까? 학생교육과 누가 준비해야 될까? 학생교육과 준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학생교육과 준비해야 될 사람 누구겠습니까? 내신 성적이 좋은 사람이겠죠. 뭐보다? 여러분 지금 수능 모의고사 보죠? 매달마다 한 번씩 보잖아요. 그죠? 그 수능 모의고사 점수. 논술 준비도 별로 안 했고, 별로 글 쓰는 능력이 별로 없어. 그럼 뭐 들어가야 된다? 학생부 종합에서만. 아까 보았지만 좀 이따 학생부 종합 생각할게요. 그래서, 예, 중상위권 이하 대학들, 지방소재 대학들, 중상위권 이하 대학들, 중상위권 이하 대학들, 그 다음에 지방소재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능평가에서, 예, 자기소개서. 여기 이제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특정 학과에서 특정 학과에 대해서 자기가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학생부 종합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꼭 뭐 해봐요? 자기소개서 한번 써봐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능력에 장점이 있고 특화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에서 뭘 요구한다? 학생부 상당히 내신 성적이 많이 중요시해요. 따로 2배, 3배수를 걸러내고 그 다음에 2배, 3배수를 연속으로 최종 합격자입니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점수 보통 요구해 안 해요? 학생부 종합에서는 수능점수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구하는 대학도 일부 대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보냐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기소개서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떤 특정 과에 자기가 어떤 자질이 있다고 해서 수학 특히 물리 잘하고 어떤
어떤 뭐 각종 과학 형식에서 어떤 입상품들이 있고 그리고 그 훨씬 더 장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예 특히 야 수시 같은 경우에는 정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높겠을까 더 낮겠을까 더 높겠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정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좀 더 한 단계 높게는 많이 써요. 내가 또 추천하는 것도 그렇고 수시에서는 좀 한 단계 높게 쓰는 게 좋아. 알았지? 그래서 인기학과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타 비인기학과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은요 다 지금 이 포인트 안에 다 들어있어. 알았지? 다 들어있고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 참고하면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이 원하는 제차 기질 중에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맞게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하고 자 학생부를 통해서 이게 증명 가능한 학생 자신의 진로와 맞게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해왔고 학생부를 통해서 증명 가능한 학생 다 말했다. 진짜 영어로 스피치 대회라든지 영어 라이팅 대회라든지 나가서 입장생들이 있어야 되고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 보여줄 수 있어요. 준비해야 된다고 학생부 교과 종합은 1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적인 교과 성적은 안 좋지만 지원 전공 관련 심화 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 아까처럼 전체 내신 성적은 그렇게 좋진 않아. 근데 영어에 있어 엄청난 자질을 갖고 있어. 수학과 물리에 있어 엄청난 자질을 갖고 있어. 이걸 마지막에 A하고 B가 이 문과에 떨어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과지? 무슨 과지? 1학년이에요. 1학? 아직 결정 아직 결정 안 했네. 아직은 내가 애매모호 하겠다. 네. 그래서 질문이 좀 애매모호하게 들려서 내가. 레이저를 지금도 관리해야 되니까 내 교과가 되면 근데 학생교과가 되게 모의교과 아니고 숙련술 교과. 근데 학생교과 숙련술가 보통 어떤 걸 교과냐면 내경이요. 국어, 영, 수, 탐. 내경 영역이야. 이 네 개 영역 중에 2개 골라서 합 4등급이야. 합 4등급. 하고 내가 뭐 인문계 쪽으로 갔다. 하고 방법들이 쓸 수가 있어요. 무난하게. 근데 거기는 이제 뭘 요구한다고? 수능 점수를 요구한다고. 수능 점수를 요구해서 그런데 거기는 합 4등급만 받는데 4개 중에 2개 골라가지고 4개 3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저도 질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고 점심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이어서 공부를 하는 게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질려서 안 되고 집중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다들 보통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점심시간에 저 농구를 했어요. 그냥 놀려고 힘드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몸이 운동을 사실 뭐 운동하고 오면 막 피곤하고 자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한 일주일 하다 마는 사람이고 사실은 계속 하면은 정말 저는 농구를 하고 오면은 오후 수업은 완전히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진짜로 졸리지가 않은 거예요. 졸렸었는데 4교시 끝날 때는 졸렸었는데 체력이 받쳐주니까. 네. 그리고 또 맞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또 공부를 할 수 있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자분도 많이 잤어요. 독자. 예, 저는 쉬는 시간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고3 때는 뭐 항상 잤어요. 항상 쉬는 시간 항상 잤어요. 굉장히 지루해요. 아, 예. 그 사실 10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짜투리 시간보다는 그러니까 그때 사실 자는 게 되게 저는 집중이 잘 됐더라고요. 되면은 진짜 한 다 포기하고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내신이 좋았었는데 1점대니까 초반인데 그러면은 그냥 내신만 넣어도 갈 수 있는 데는 많은데 그래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주말에 그냥 놀았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노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토요일에 공부하면 그럼 일요일은 논다라는 식으로
저도 하루는 되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싸웠는데 엄마랑도 딱 저는 기숙사이기 때문에 12시까지 자습을 해서 매일 자습을 열심히 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내 놀아. 공부 안 하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이게 터져와요. 터져나와요. 집에 안 오고 싶지.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제가 진짜 감정이 메마른 사람인데 눈물이 그냥 갑자기 나와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는 뭐 부모님들은 그런 입장에서 좀 이해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뭐 몰라서 그러지 이렇게 하고 있는. 근데 자 선생님은 나름대로 이제 관리가 좀 되니까 좀 쉴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우리가 면죄부를 줄 수가 있는데 되게 잘하고요. 점심이나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는 되게 잘 쉬어요. 그리고 쪽잠을 많이 자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완전 집중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째려볼 정도 그냥 완전 그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날 쳐다봐요. 정말 그 눈빛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점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질문하는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딱 수업 잘 들었던 애들은 질문하는 수준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수업에 집중하게끔 만들어라. 그러려면 쪽잠을 많이 자고 그 다음에 최소한 하루에 30분, 40분 정도는 좀 운동을 좀 해라. 그래야 아주 길게 갈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요,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탈이, 그러니까 뭐 아주 좋은 의미의 일탈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분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좀 아무리 고3이어도 내가 한번 동해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럼 동해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학 바이브를 본다고 해요. 수학 바이브를요. 기본 점수가 나오기까지 표기란 이제 3등급 나오기까지 갑자기 5등급이었던 애들이 2등급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수학이. 그러면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기본 개념서를 최소한 3번, 4번 봤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가. 지금 정말 남달라요. 특히 이제 직장 생활 하다 온 그 한 28, 9 먹은 그 나이 먹은 재수생들이 있어요. 근데 와 정말 무섭게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란 욕심, 꿈 그런 것들이 좀 또 공부에 대한 용기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풀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공감대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수학을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학생들은 아니 물론 이해는 해요. 왜냐면 제가 친구들도 있었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좋아서 해가지고 이게 약간 탐구했어요. 약간 이걸 약간 수학을 이렇게 어려운 데 있으면 이렇게 탐구하듯이 물론 안 될 때도 있었죠. 근데 학생이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있으면 일단 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그 생각할 수 있는 개념들 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알고 있는지 우선. 그러니까 개념은 일단 뼈대가 완벽해야 되니까 뼈대가 완벽한 정도가 일단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자기만의 기준, 이 정도면 나는 개념이 완성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는데, 어쨌든 어려운 문제를 보면 일단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친구한테 도움 받을 수 있고, 해설지라는 게 있잖아요. 해설지라는 게 학원에 가서, 그러니까 해설지 빼고 이렇게 하는데, 혼자 공부할 때는 이 해설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해설지를 보는데, 해설지가 이렇게 전개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전개 과정,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이유는 안 알려줘요. 그냥 이렇게 식을 전개해 나가요.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지,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생각하게 됐는지, 이게 갑자기 막 이게 정말 머리 좋은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니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는데 좀 내가 생각이 부족했던 거지, 아니면 내가 좀 유형이 좀 약해,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유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유형을 모르고 개념만 알고는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내신 준비만 하면 유형들은 어느 정도 알거든요. 이 유형 많진 않아요. 유형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도전할 때 이 유형을 바탕으로 응용해가지고 또 푸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하는 훈련이 돼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일단 할 수 있어. 고등학교 수학이 엄청 많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적어요. 되게 3년 동안 배우는 수학 양이 엄청 적어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라고요.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만 해도 1학년 때 배우는 그 수학이 이 얘를 다 커버해버려요. 이 양보다 더 이상이라고 하면 그 정도로. 근데 더 진도는 빠르고 네 방대해요. 그런 면에서 적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개념은 적은데 이게 어렵고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맞으라고 낸 거면 누구나 거의 맞고. 킬러 문제. 네, 그런 문제요. 정답률 40% 이런 거. 그런 거는 처음은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차차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 있는 개념들을 파악해서 일단 그거를 혹시 연결성을 혹시 파악해서 개념이 완벽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유형이 몇 개 돼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응용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능력을 키우려면 정말 꼭 필요한 문제를 주고 그 과정을 충분히 사고하게 하고 원리를 획득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실 한국의 학원들은 대부분 방대한 양의 어떠한 문제를 많이 주고 실제로 자기 주도가 아니라 이제 거의 주입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두 분 다 학원을 안 하시고 그냥 자기 주도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저도 사실은 기숙사 생활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했어요. 항상 12시에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둘 다 해봐서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 계속 했는데 도중에 학원에 갔었어요. 왜냐면 다들 뭐 이과하고 수학 비형 하다 보면은 사실 1등 맞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왜 갔느냐 하면은 사실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한 30분, 20분 걸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못 풀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물어보면 바로는 절대 못 풀어주고 한 뭐 2시간 있다 와라 이래가지고 풀어주는데도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은 사실은 수학 선생님도 되게 막 다 연령이 되게 높으신 분들도 많고 저희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저희 학교에도. 그래서 사실은 바로 풀어주고 바른 풀이를 위해서 저는 갔었어요. 뭐 학원을 뭐 유명한 데로 막 서울로 가보고 내가 금방 끊긴 했지만은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이 효율이 훨씬 더 좋아요. 사실 학원보다는. 근데 왜 학원을 가는 애들은 왜 가는 거냐면 못하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그 시간에 학원이 3시간이다. 그럼 그 시간에 다 공부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학원에 가면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되는 거죠. 되게 당연히 뭐 한 6시 학교가 끝나면 대부분의 학생은 그냥 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원을 가는 거죠. 부모님이 보내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학원이 그런 의미에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입이 좋은 거예요. 자기주도를 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 그냥 강제로 시키는 거고 사실은 저도 자기주도를 계속 했으니까 내신 대비나 이제 모든 면에서 굉장히 학원에서도 뭘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숙제를 해가면 뭐 풀어주고. 그러니까 공부는 사실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주도 학습이 사실 더 좋아요. 근데 안 하니까 시키는 거고. 상호 보완제도 찾아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좀 학생들한테 관심이 또 많이 없으세요. 선생님들도 좀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예 학원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좀 의지 쪽이 또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학교 선생님 있는데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제 실수가 내 실이 아니 나는 이럴 때가 가장 좀 속상해서 뭐냐면 시험 문제 이걸 냈고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집중 안 하고 간혹가다 정말 이렇게 학원 문제를 푸는 애들이 그런 애들을 보면 어이가 없는 거죠. 꼭 선생님이 엉망이라도 그건 당연한 건데 이제 나중에 수능을 보다 보면 우선은 전국적으로 보다 보면 이제 수준 차이가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여기서 좀 논하는 거 자체가 논하는 거 아니 자체가 논해도 돼요. 논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네. 그런 데는 그래서 한
한 5명만 돼도 또 여기서 갈려요. 그렇죠. 수준이.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맞추기가 어려운데 거기 40명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학교 선생님 수업을 다 잘 들었거든요.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선생님들 그러니까 지금 학원 가르치다 보니까 되게 선생님들이 되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잘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좀 보통 이거 평범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학창 시절에 되게 해보고 나니까 되게 노하우가 있으시고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좀 게으른 선생님들도 있겠죠. 그 선생님이 말하는 그 자기 물어봤는데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물론 근데 훌륭한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학원을 학생들한테 말해요. 그 학원은 왜 다니냐면 학교 수업에서 안 들으면 학원은 원래 다닐 의미가 없다. 학교를 좋아하고 다니는 거다. 그리고 학원에 갔으면 좀 그러니까 사실 학생 의지 문제예요. 그 학원을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그 학원에서 막 문제집 이렇게 푼다고 했잖아요. 문제 양으로 하고 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건 선생님 개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래서 사교육도 일단 필요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교육에서 그걸 선생님이 다 터치를 못해줘요. 40명한테 지쳐요. 한 명 봐주는 것도 힘겨운데 그래가지고 개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서야 사교육을 찾는 거고 학원이나 과외를 함으로써 좀 보완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 더 나을 수도 있고 잘 맞고 당연히. 왜냐하면 1대1로 봐주고 돈 내고 이렇게 봐주는 거니까 이렇게 지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학원 선생님 더 나아 보이는 거일 수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도 맞아. 학교 선생님 중학교 때까지는 그 학교 선생님도 열정이 많고 막 물어보면 잘 답을 해주시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가도 좀 귀찮아하시고 그런 선생님이 있다. 선생님들이 좀 꽤 되세요. 정말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고 또 학생 스스로 열심히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뜨거우십니다. 오. 근데